안녕하세요. 혼이들 파파입니다.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입니다. 대체 휴일이지만은 오늘 뭐 비가 오고 작업자도 하나도 없고 하지만은 출근을 했습니다. 뭐 비 피해가 있나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은 일찍 좀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한 주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?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어떤 장소는 그 안전교육장입니다. 그래서 조용하게 제가 카메라를 켜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체리용 쉼터에 관해서 현장 제작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성품을 사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안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많이 편리합니다. 그죠? 자, 그런데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고, 자,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공장 제작 기성품을 운반이 또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건축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나만의 개성 있는 쉼터를 좀 만들겠다. 또는 이제 그 비용을 좀 더 아껴 보겠다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그 쉼터 현장 제작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적인 어떤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골조는 경량 철구조 기준입니다. 뭐니 해도 경량 우리가 목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또 가성비가 있고 시공이 또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초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둥을 그 긴 쪽으로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그 전면에 4개, 그리고 가운데 쪽에 4개, 그리고 후면에 4개, 총 12개입니다. 아마 이렇게 기둥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약 3m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하중을 견디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기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구덩이를 좀 파는 거겠죠. 구덩이를 좀 넓게 파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고 나서 레미콘을 또 트럭을 불러 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. 콘크리트를 우리가 불 때는 막대기라든지 사물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붓는 게 좋습니다. 그 바이브리트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기청도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미장 칼 가지고 또 이쁘게 이렇게 또 미장을 해야 되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양생 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강토라든지 어떤 보강토 캡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레미콘이 왔을 때 이 정도 양이라 그러면 펌프카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. 보통 이제 그 텃밭이나 시골에 보시게 되면 리어카 있지 않습니까? 이 리어카에다가 조금씩 우리가 레미콘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받아가지고 리어카를 밀고 가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퍼 담으면 됩니다.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레미콘 기사가 투덜대고는 특별히 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이제 콘크리트 기초석 있지 않습니까? 또는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금속으로 이제 철제로 만든 우리가 기초 파일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두들겨 박는 거요.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콘크리트 기초석이나 기초 파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신다 그러면
우리가 나중에 그 바닥에 설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 배관 작업 어떤 높이가 확보되는가 그건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기초 파일 같은 경우는 굴착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박아주라 하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콘크리트 기초석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그 위에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평 레벨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철판 그 플레이트 있지 않습니까? 기초 플레이트를 좀 여러 장 사와 가지고 철판을 올리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올리면서 그 수평 레벨을 아마 보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자,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쉼터 어떤 바닥 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이전에 우리가 그 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은 벽체 중심선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스타트의 어떤 그 가운데 중심선이 기준이고요. 그 철콘조 같은 경우도 이제 벽체의 중심선이고, 그리고 경량 철구조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이 그 각간의 어떤 중심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경량 철구조 같은 경우도 벽체 샌드위치 판넬의 어떤 중심선이 기준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경량철 구조도 벽체의 중심선,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의 중심선부터 우리가 면적을 계산한다,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권하는 어떤 크기는요, 3600에 한 9100 정도, 또는 이제 3500에 9400 정도입니다. 이 정도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짧은 쪽 폭을 뭐 3500, 3600 대신에 4000으로 잡다 그러면 긴 쪽의 어떤 길이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거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침실 공간이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3600에 9100 또는 3500에 9400 정도입니다. 자, 또 다르게 생각해 가지고 각간의 사이즈가 이제 약 6m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걸 반으로 또 잘라 가지고 그러면 3m가 된다. 그리고 이거를 100mm 각간에다가 용접을 한다 그러면 짧은 쪽에 폭이 한 3200 정도 넣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3200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실을 구성하게 되면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하기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부 재료의 낭비가 있지만은 바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600에 9100이라든지 또는 3500에 94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골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하중을 견디는 그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는 100에 100 각간 정도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두께는 한 2.3T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테두리는 당연히 100에 100 각간으로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짧은 쪽을 또 가로지르는 각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100에 100하고 100에 50을 혼용해서 아마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장 제작 같은 경우는 체룡 쉼터를 우리가 뭐 지게차를 들어가지고 옮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100에 50짜리 각간도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좀 재료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발코니 창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혹시나 이제 창호 같은 경우도 보강이 필요하면 한 100에 50 정도 각간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다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화장실 공간은 한 50에 50 각칸으로 해가지고 거실 쪽보다는 한 5cm 정도 좀 다운을 좀 시켜 두십시오. 자, 그러고 나서 화장실 공간은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합판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단열재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타일 시공을 해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화장실 우리가 드나들 때 욕실 슬리퍼가 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실 쪽보다는 좀 낮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화장실은 50에 50으로 각칸으로 제작해도 뭐 힘을 견디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기초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평면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각한 어떤 골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향후 이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공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자, 비가 오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즐겁게 뭐 저같이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비가 오면 좀 센치해지고 좀 우울한 어떤 기분이 좀 자주 듭니다. 자, 그래도 마음은 항상 이렇게 추스리면서 좀 밝게 즐겁게 좀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어떤 편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편하게 쉬십시오. 감사합니다.